네, 안녕하세요. 당신의 숙면을 책임질 브레이너 제이입니다. 지난 두 편에 이어서 이제 이번 편에는 조금 더 실질적인 그런 내용을 다뤄보려 하는데요. 그 내 안에 어떠한 문제가 어떤 심리적인 그 스트레스가 나를 이렇게 뇌를 각성을 시켜서 이 가위 눌림을 자꾸 유발을 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짜 이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되고 어느 정도 전문가의 또 도움도 이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그러한 과정은 이제 앞으로 계속 훈련해 나가고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거라면 뭐 당장 그래도 이 수면 마비, 가위 눌림 때문에 그 잠 못 자서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. 그런데 뭐 그 오랜 시간 얼마나 걸려야지 이제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는 그 시간을 다 그냥 이제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까 당장 오늘 밤부터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 가위 눌림, 이 수면 마비 증상 이제 개선 방법, 해결 방법을 한번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해결 방법은요,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이 세 가지도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호흡이 있습니다. 진짜 많은 그런 수면 전문 의사분들께서도 호흡만 정말 잘해도 이 80% 이상의 그런 수면 장애 그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이게 개선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. 이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 이 몸속에 그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가장 이제 크게 받습니다.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이제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뭐 교감신경, 부교감신경 이제 이런 것들 있죠. 어떠한 이제 스트레스가 나의 자율신경을 이제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이 교감신경의 활성을 더욱더 이렇게 우위로 만들어내는 거죠.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호흡과 이런 심장 박동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다운되는, 안정되는 그런 상태잖아요.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부교감신경이 되게 활성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반대의 것이 이렇게 자꾸 활성이 되고 자극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잠에 들 수 없는 상태가 되고, 잠에 들더라도 어떠한 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.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뭐 코골이 같은 걸로 나타날 수도 있을 거고, 어떤 사람은 이제 특히나 강박적인 그런 요인에 따라서 이제 이갈이, 브럭시즘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거고,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슬립 패럴라이시스로, 이 수면 마비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.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나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깊이 잘 쉬려고 해도 깊이 쉬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져요. 이 호흡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체의 긴장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폐를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제 그런 근육들, 이런 조직들에 이제 긴장이 되어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숨을 들이쉴 때 자연스럽게 횡격막이 내려가고, 그러니까 부피가 빵빵해지고, 그래야지 공기가 더 잘 들어오고, 그리고 또 내쉴 때도 잘 이런 게 수축과 이완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, 그런데 그 과정이 잘 이렇게 부드럽게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. 일단은 이제 주무시기 전에 숨을 코로 이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건데, 이 내쉬는 호흡을 들이쉬는 숨보다 한 1.5배에서 한 2배 정도까지도 많이 길게 이제 내쉬어주는 거예요. 제 채널에 뭐 이제 자녀 긴장 그 호흡 명상이라던가 뭐 478 호흡법도 그렇고 이제 다양한 이제 호흡 명상들이 있는데, 거의 대부분 날숨, 이 호흡, 내쉬는 호흡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뭐 요거를 이제 하다 보면 또 조금 그 어색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, 사실은 그 자체가 또 나의 지금 현재 그 호흡 상태, 나의 긴장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한 상태를 잘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서 이런 호흡 프랙티스를 한번 몇 번 이제 해보시면 좋겠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포지션. 이제 호흡만큼이나 중요하고, 또 어떻게 보면은 호흡과 직결되어 있어요. 결국엔 자세도 뭐 이상하게 막 목도 꺾여 있고 막 이렇게 그 불균형한 그런 자세로 잠을 자면 당연히 호흡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왜 가위를 솔직히 많이 눌려보신 분들은 거의 직감적으로, 이렇게 본능적으로 아마 아실 텐데, 이렇게 천정을 바라보고 똑바로 누워서 자는 거랑 옆으로 이렇게 몸틀어서 자는 거랑 엎드려서 자는 거랑 어떤 게 더 가위를 많이 눌리나요? 당연히 천정 보고서 똑바로 누워 자는 게 가위를 많이 눌립니다. 천정을 바라보고 똑바로 누워서 자는 상태에서는 몸의 긴장도가 더욱더 빠르게 이제 풀어지게 되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는 뇌각성이 아직 이렇게 잘 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, 심지어는 천정을 바라보고 누워서 몸의 이완을 더욱더 높여주는, 자,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? 이 몸의 속도는 더욱더 빠르게 이제 이완이 되니까 잠에 들 준비를 더욱 빨리 할 거고, 반면 의식은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 천천히 이제 느릿느릿 이렇게 오니까 더욱더 그 갭이 이제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천정을 바라보고 이렇게 누워서 잤을 때
이렇게 이완은 빨리 되지만 뇌가 아직 잠잘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는 이 오히려 가위눌림을 이제 악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몸을 약간 옆으로 틀어주는 거, 고개만 놀리는 거는 별로 좀 비추고요. 몸을 아예 옆으로 틀어주는 거, 숙면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될진 모르겠지만 당장 가위눌림 때문에 이렇게 시달리는 분들, 숙면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잠을 자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. 그런데 이제 엎드려 주무시게 되면 또 호흡이 또 너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몸을 살짝 이제 옆으로 틀어서 이제 좀 편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이제 주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체온 밸런스죠. 그러니까 몸의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.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렇게 잠에 드는 과정에서 우린 이 체열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서늘한 환경이 이렇게 덥고 막 후덥지근한 그런 환경보다 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자, 이랬을 때 이 체온 밸런스 중에서도 나의 이 머리와 이 몸의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머리가 되게 뜨거운 상태인데 몸은 되게 차가운 상태. 다시 말해서 몸은 어느 정도 또 잠잘 준비를 어느 정도 마쳤는데 머리가 아직 뜨거운 거예요. 머리는 아직도 가열되어서 열심히 뭔가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, 이 엔진이. 그런 상태에서는 잠이 당연히 올 수가 없겠죠.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호흡을 통해서나 또 명상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뇌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잠잘 준비를 못 하고 있는데 그 상태를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주고서 이제 잠에 드는 그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뇌를 각성시킬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좀 자제를 해주셔야겠죠. 내가 잠자기 직전 최소한도 뭐 2시간에서 1시간 전 이 사이에 내가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, 그리고 그러한 활동들이 나의 뇌를 각성시키는 것들은 아닌지, 이제 그런 것들을 꼭 한번 점검을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. 잠자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자파 쐬는 것들 있죠. 그런 것들 당연히 자제를 하셔야 될 거고, 이제 책도 막 뭐 그냥 자연스럽게 훌훌 이제 읽혀지는 책이면 그냥 괜찮을 수 있는데, 또 많은 뭐 계산을 뭐 필요로 한다던가 추리를 필요로 한다던가 어떠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뇌를 또 복잡하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책들,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뭔가 계획을 이렇게 세운다던가, 계획도 너무 지나친 계획 같은 것들은 자꾸만 그 계획에 꼬리를 물고 막 걱정이랑 근심도 또 달라붙고, 그리고 밤에 뭐 야식을 먹는다던가 뭐 좀 격한 운동을 한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이건 또 이불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불이 너무 무겁거나,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많이 짓누를 정도로, 또는 이렇게 몸을 꽉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의 이불 있죠. 근데 이제 그러한 이불 같은 경우가 또 수면 마비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를 또 이해하셔야 돼요.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안정감을 주니까 좋아요. 그런데 뇌는 여전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잠잘 준비를 못 해갖고서 각성이 되어 있고 스트레스가 계속 내재되어 있는 상태인데, 몸만 너무 빠르게 안정감을 주고 이렇게 이완을 시켜버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선 또 가위눌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. 제 채널에 이제 몇몇 분들께서 이렇게 댓글로 또 실제로 올려주시기도 했는데, 수면 명상, 그러니까 명상 가이드를 들으면서 잠을 자는데 가위를 눌렸다, 그러니까 수면 마비 증상을 경험했다는 분들이 몇몇 계셨습니다. 뇌가 아직 잠잘 준비를 못했는데 이 명상이라던가 이런 호흡 기법 이런 것들 통해서 간신히 그냥 잠만 어떻게든 막 재워놓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아주 얕은 잠 단계에서 아주 약간의 그런 또 스트레스나 이런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, 그 반응들에 의해서 바로 또 쉽게 깨기 쉬운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은 잠잘 준비를 못하는데 억지로 막 이렇게 명상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간신히 잠을 재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도 어쨌든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게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해나가는 이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. 차라리 잠에 드시기 전에, 그러니까 잠자리 눕기 전에 그런 명상과 이제 이러한 그 치유 이제 기법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이 뇌의 각성을 먼저 떨어뜨려 주시고 나서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잠자리에 누워 주시는 게 더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가위눌림, 이 수면마비로 여러 차례 좀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심리적인 그런 스트레스, 뭐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들을 찾아서
이제 해결해 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랑 하나하나 차례차례 이제 같이 해 나가보면 좋겠고요. 당장 이제 급하게 좀 일시적인 방편으로라도 이제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개선 방법, 해결 방법으로는 이러한 자세, 그리고 호흡, 그리고 체온 밸런스,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컨디션들을, 그런 환경들을 잘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내 수준에 맞는 선에서 하나씩 좀 이렇게 채택을 해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가위 눌림 현상에 대해서는 이번 편을 끝으로 해서 이 시리즈를 일단 마치고, 정말 나의 이 케이스는 진짜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되게 진짜 희귀한 케이스다. 그리고 제이님이 얘기한 그러한 그 원리들로도 사실은 적용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케이스다라고 하는 또 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, 사연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또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매일매일 숙면 여행 하시고요. 감사드립니다.